거대 내수 시장과 장기간 계속된 중국 정부 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했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다양한 차종과 배터리 기술, 또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최강자인 테슬라마저 위협하며 패권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한 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351만 9천 대로 9년 판매 대수 120만 4천 대의 3배에 달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에서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전기차로 만회하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려는 정책 중 하나가 차량 번호판 추첨입니다. 중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야오하오로 불리는 추첨을 통해 신규 번호판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1년 전기차가 나오면서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쓸 번호판 발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1982년 13만 대에 불과했던 베이징 자동차 대수는 2017년 10월 기준 600만 대로 40배 넘게 늘자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630만 대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내연기관 번호판이 30만 대밖에 남지 않자 번호판 쟁탈전은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2017년 말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내연기관 차량에 할당된 번호판 1만 4천 개를 배정받기 위해 뛰어든 이들이 1100만 명이나 됐습니다. 매달 추첨 경쟁률은 600에서 800대 1 정도이면서 비용도 8만 위안, 약 1,300만 원이나 드는 데다 보통 대기 기간만 수개월이나 걸립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반면 전기차를 살 경우 번호판을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거의 공짜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정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4천억 위안 약 68조 6천억 원으로 전기차 1대당 1,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꼴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는 중국 전기차에 이 정도 보조금까지 지급된다면 안 타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세계에서 보는 눈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작동과 화재 등 이딴 품질 논란에다 중국산 특유의 제품에 대한 낮은 신뢰 탓에 중국 전기차가 국경을 넘어 해외 시장에 안착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10년대 이후 중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전기차 육성에 뛰어든 것은 겉으로는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기차 개발은 단순히 엔진과 석유를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AI와 빅데이터, 5G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 못지않은 거대 IT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하드웨어, 제조업 기반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IT 기반 모빌리티 산업으로 변모하는 와중에 전기차를 발판 삼아 미국, 유럽을 제치고 미래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쥐려는 야심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탑승자가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과정인 겁니다. 따라서 IT에 특화된 빅테크 플랫폼을 다수 보유한 중국은 자신들이 충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중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OTA 무선 업데이트, 스마트폰 OS 연동 및 음성인식 기술 등으로 무장한 모델이 많습니다. 단순 숫자로만 보면 중국은 전기차 수출에서도 이미 최강국 반열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 수출량 11만 대와 독일 수출량 23만 대보다 두세 배가량 많은 50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수출 물량의 절반인 23만 대는 전기차 2위 시장인 유럽에 팔면서 실적으로만 보면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면을 보며 속을 들여다보니 중국 전기차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유럽으로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는 오리지널 중국산 메이커가 아닌
대부분 테슬라나 폴스타인데 이는 중국에서 생산된 해외 브랜드들입니다. 즉 중국 내 순수 브랜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순수 중국 브랜드 전기차 중 지난해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상하이 자동차의 MG5로 총 5,424대가 팔려 35위에 그쳐 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는 비아디나 U5 G3 등은 각각 수백 대씩에 지나지 않아 중국 내 판매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합니다. 결국 자국 내에서 판매가 아니면 거의 팔리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 대부분은 현지 중국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다고 홍보해도 신뢰도가 낮은 중국 업체들이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가진 유럽 브랜드를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딜러들은 업체들이 파격적인 딜러 유치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아무도 딜러를 하겠다고 나선 곳은 없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할 만큼 아직 중국산 전기차의 신뢰도는 많이 낮습니다. 물론 해외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품질에 대한 잡음이 많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중국에서는 비아디 전기차 세대가 잇따라 배터리 문제로 주행 중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SNE 리서치는 한 달에만 수십 건의 화재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고, 또 지난해 8, 9월에는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니호와 샤오펑의 전기차가 자율주행 중 대형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평범한 도로에서 직선 주행 중 전방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강하게 추돌한 것이어서 중국이 자랑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의 통제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전기차 사고나 품질 문제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약 70%의 응답자가 구매를 후회한다고 답했고 2018년 중국산 전기차 리콜율이 10.8%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웨이보 등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실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상당히 짧다는 불만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홍광미니 시승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어드에 게재된 내용에는 전자식 주행안전장치 ESC가 들어가 있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취약하고 스티어링이 잘못돼 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10점 만점에 5점 정도의 전기차라면서 이런 안전도의 차량이 품질 허가를 받고 달릴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기차 관련 기술을 놀라운 속도로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내실을 다지고 기술적인 성취도를 더 높이지 못할 경우 중국의 전기차는 자국 시장에서만 팔리는 절반의 굴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패권국으로 이끌어줄 수출 동력으로 전기차를 꼽았고 우선 유럽을 목표로 방향을 잡았지만 또 다른 악재를 만났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을 휩쓸던 전기차의 대세론이 유럽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 종전 선언이 잇따랐지만 유럽 일부 국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전격 폐지하는가 하면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게 현지 반응입니다. 최근에 영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독일은 2026년에 보조금 지급 종료를 발표하면서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뒤를 이을 전망입니다. 이는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은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유럽의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보다 더 크게 유럽의 전기 자동차 회의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 이후부터입니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우려는 전기 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인데 아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유럽 경제 안보 위기감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의 제조는 물론 핵심 원자재도 아시아가 석권하는 상황입니다. 배터리는 한국이나 유럽에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문제는 배터리 원자재 시장을 중국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 보여졌습니다. 코발트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전 생산량의 79%가 나오는데 콩고의 코발트 광산 중 절반 이상을 중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필요한 알루미늄도 세계 생산량의 57%를, 또 음극재에 들어가는 실리콘 역시 중국이 60% 이상을 점유한 상태입니다. 유럽의 다국적 완성차 그룹인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르스 CEO는 전기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대세일 때 배터리의 원자재에 대한 자원을 무기로 중국이 압박을 해올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체제를 찾지 않는 한 내연기관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도 또 일본도 중국의 원자재 공급이 멈춰지면 배터리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90년대부터 서서히 전기차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자재까지 확보하며 야심을 채워가면서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품질 문제, 낮은 신뢰성으로 한계를 맞이했으며 결국 군사적 대국화와 경제보복, 러시아의 밀착, 1대1로 야심을 뿜어내며 유럽과 미국을 경계하도록 만들어 자충수에 빠지고 있는 꼴입니다.